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이 기업 전 세계 독점입니다. 한국 없이는 절대 성공 못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시장 주도 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띈 거래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당장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올랐다 빠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의 수혜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8월 달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매달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강세 시장 속에 묻혀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 독점인 이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와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함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한 리포트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읽어본다고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김용민의 주식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업과 그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번에 에코프로 형제주를 중심으로 달궈졌던 코스닥 시장은 B2가 지금 한풀 꺾인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코스닥이 꺾였는데 코스피 시장은 B2 가열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8월 7일 기준에서 코스피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규모가 10조 4,640억 원으로 올해 연중 최대치를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선 거는 작년 9월 이후로 10개월 만에 처음 나온 기록입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원래 이런 상승장에선 강세장에서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증가하는 게 흔한 현상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처럼 포모에 의한 맹목적 추경 매수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모가 뭐예요? 내가 해당 종목을 혹은 시장 상승률 대비 종목 상승률 대비해서 투자를 못해서 비교적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현재 2차 전지가 너무나도 많이 오르면서 2차 전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못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서 나도 이만큼의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산업이 움직일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진짜로 수혜를 보는 기업인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맹목적 투자에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산업이 뭐가 있죠? 2차전지 다음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은 것은 로봇입니다.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시세를 냈죠. 뭐 초전도체처럼 개별주들의 움직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이슈 중에서는 로봇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낙점한 로봇 사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장기 목표로 잡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테슬라 로봇을 언급하면서
사업 검토를 지시를 했고요. DX 부분은 경영지원실 기획팀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용 특명의 삼성전자의 전 사업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뽑았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로봇과 AI죠. 로봇과 AI를 포함한 미래 신사업 분야에다가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리고 AI도 투자하고 있고 로봇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미래 산업의 흐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로봇 이슈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으로 뭐가 움직일 수 있냐? 바로 AI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그 AI랑 시스템 반도체도 함께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0월 5일 실리콘밸리에서 시스템 LSI 테크 데이 2023을 개최하고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현재 뭐 로봇,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결국엔 다 엮이고요. 인간에 근접한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시스템 LSI 테크데이 2023에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게 사물이 사람과 같이 학습하고 판단해야 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두뇌, 심장, 신경망, 시각 등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삼성전자는 SoC, 이미지 센서, 모뎀, DDI, 전력 반도체, 보안 솔루션 등을 포함해서 약 900개의 시스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밀고 나갈지 거기에 대한 발표가 10월 5일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여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로봇과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AI에서 매출 절반 거둔 기업을 적용을 해서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첨단 산업 투자 금지 조치가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등 분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기업에만 적용될 전망이고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너네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고 이제 막 AI 산업에 뛰어들었고 반도체 컴퓨팅에 뛰어든 산업들 10% 비중을 갖고 있는 20% 비중을 갖고 있는 너희들 같은 기업은 중국에다가 어느 정도 투자해도 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거대 자본이 중국의 첨단 분야 신생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첨단 분야 신생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겠다라는 의도고요. 블룸버그는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이 되고요. 시행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년이 걸린다는 것은 그 1년 안에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즉 엄청난 이 발전 자체가 1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국이 미국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미래 산업 속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이 될 것입니다. 즉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도 맞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싸우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AI, 로봇 혹은 5G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밥상이라고 했을 때 이 쌀이 우리의 주식이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서로가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반도체를 미국과 중국만 신경 쓸까요? 다른 국가들도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도가 극단적 혜택을 통해서 공장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과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공장 입지가 흔들리는 중국을 대신해서 인구 대국, 중국을 뛰어넘는 인구 대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대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인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레드카펫을 펼쳐뒀다. 선점하면 큰 이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은 10조를 때려박으면은 인도 중앙정부가 절반 50%를 지원해 주고요. 주 정부가 20%를 지원해 줍니다. 즉 3조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달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는 마이크론은 전체 투자액 3조 6천억 중에서 70%는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요. 마이크론은 실질적으로 30%만 투입을 합니다. 즉 1조 760억 원을 투입을 해서 3조 6천억짜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도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인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인도뿐만 아니라 EU의 막대한 보조금에 반도체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는 강점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독일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도체의 중요성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사실 반도체 업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고객들의 넷제로 요구에 대응하느라 상당히 분주합니다. 이게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4나노, 3나노, 2나노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전기 사용량을 충족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최근 반도체 업계의 숙제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유럽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비중이 무려 47%입니다. 즉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고객에 납품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독일행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도 유리하죠. 보조금도 엄청나게 주죠. 당연히 유럽에 진출하는 선택지는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이기기 위해서 인도에서 그런 7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EU는 공공 민간 자금 총 62조 2,700억 원 상당의 투자 계획이 담긴 EU 반도체법 시행을 확정을 지었죠. 그에 따라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현재 독일행, 유럽행을 서두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TSMC가 처음으로 유럽행을 독일로 결정을 합니다. 이 TSMC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9.2%밖에 안 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 그 비중을 올리는 데 있어서 TSMC가 독일행을 결정한 거고요. 유럽 첫 공장을 독일에 짓기로 결정한 TSMC는 공장 지분을 100%다 갖고 가진 않습니다. 70%를 자사가 보유하고 나머지는 보쉬, 인피니언, NXP가 10%씩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100% TSMC가 진행을 합니다. 지분율만 10%씩 들고 있는 거고요. 공장 건설에 약 100억 유로 14조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독일 정부가 절반 7조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니 7조나 줄 거냐 이렇게까지 돈을 줘가면서 유럽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지나 신냉정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죠.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을 느끼고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 경쟁은 당장 이번 올 한 해 2023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 25년도까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분명히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공장에다가 엄청난 투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공장 투자한다고 생산을 증설한다고 정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거 맞냐? 지금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를 출시합니다. 차세대 HBM인 HBM3E를 탑재한 슈퍼 GPU GH200을 내년 2분기에 양산할 예정이고요. 이 GH200은 AI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H100,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재 엔비디아의 현 주가를 있게 만들어준 H100이라는 GPU보다 1.7배의 수용량과 1.5배 대역폭을 보장하는 그러한 GPU입니다. 이 H200은 기업별 고유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배포에 필요한 가속 컴퓨팅 인프라 지원에 특화된 GPU고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 경기 침체 우려에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TSMC에 대한 투자 혹은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선두 기업 엔비디아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죠.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HBM3E,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만들어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듭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GPU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한국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기업 없이는 이 산업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HBM 시장은 3등이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고요. 그 10% 되는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새로운 GPU에 대한 내용들 이미 시장에서 몇 번씩 나왔을 때 강한 호재로 작용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는 반도체 시장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긴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도체와 관련된 강한 이슈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올해 IPO 최대업 ARM이 9월에 미국에 상장을 추진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소유한 팹리스 회사 ARM이 9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ARM이 나스닥 상장 시의 시가총액은 약 600억 달러, 하나로 79조가 넘어 올해 미국 증시 최대 IPO가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반도체 ARM에 대한 시가총액을 40조에서 80조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600억 달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요. 상장과 동시에 애플,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진짜 투자할까? ARM이 이들 기업의 일정 지분을 배정을 해서 중장기 주주로 영입을 하고 사실 ARM 입장에서는 일정 지분을 주는 대신에 중장기 주주로 영입만 할 수 있다면은 상장 이후에 ARM의 주가가 등락폭이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너질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ARM에 대한 주요 주주 애플,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4기업만 딱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ARM에 대한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일정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9월에 상장도 있죠. 10월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도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속적인 공장이 지어지면서 완공될 때마다 실적에 대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모바일 기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핵심 부품의 전력 반도체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 전력 반도체 어차피 에너지 전환하는 거 아니냐, 별거 아닌데 이거 왜 주목해야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방불을 껐다 켰다 하죠. 방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초에 1000번 껐다 켰다 할 수 있나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미래 에너지 산업, IT가 들어가는 산업에 거의 다 들어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력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가 전혀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시장을 거의 다 장악했고요. 미국과 일본까지 이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 유럽, 일본 내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삼성과 SK, 한국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효율, 고성능에 대한 필요로 성장 중인 산업인데 이 전력 반도체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3대 유망 반도체 기술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할 정도로 상당히 유망한 반도체 기술 분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모아가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개별주들의 상승 랠리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의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월 ARM 상장 이후부터 2024년도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오늘 2개 준비해 왔습니다. 그 두 종목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텍시스입니다. 코스텍시스는 고방열신 소재 기술과 정밀 세라믹 패키지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반도체 소재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얘네가 글로벌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의 차량용 전력 반도체용 고방열 스페이스 초도 수주를 이번에 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차량용뿐만 아니랐죠. 제가 IT가 들어가는 모든 산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속에서 코스텍시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가온치수입니다. 가온치수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냐? 올랐다가 낙폭이 나왔는데 일정이 9월로 나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얘네는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팹리스 고객사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얘네들이 바로 ARM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이미 지금까지 공동 연구 개발을 몇 개씩이나 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RM에 대한 미국 상장이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시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들과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두 종목군들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전지와 반도체 말고 2차 전지와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 나는 반도체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이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종목군들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설치 버튼을 통해서 100% 무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전화번호 적고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간단한 로그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컨텐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들어오게 되시면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급등 추천주, 두 번째,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입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는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추천주 컨텐츠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전략,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부터 추천 종목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자료집 공유,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자료집 공지사항 두 번째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 속에다가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소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8시 30분 이전에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9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뭐 전장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 이런 ARM에 대한 내용들, 가온칩스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오늘 오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시세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당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수혜주들, 그 수혜주들이 어떤 재료로 상승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들 확인하시고 해당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